자, 화엄경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설 중에 하나가 사종법계설이에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저거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저런 식의 사고를 했을까에 대한 거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고 나서 이게 이 양반들이 재밌는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게 선으로 넘어가면 결국 홍주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탐연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법계연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사종법계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종법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법계라고 하는 건 이 세계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거기에 이치, 이법계. 그러니까 네 가지의 법계가 있다 그래서 사종법계예요. 법계. 그래서 이치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적인 거,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현상적인 거. 이거는 이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얘기하면 형상과 진료? 형상과 진료? 안 그러면 주역으로 얘기하면 형이상과 형이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도라고 하고, 이걸 기라고 할 수도 있고, 도기론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제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원리적으로 개념이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면 얘는 정신, 얘는 육체. 네. 그리고 인간이면 죽은 게 아니니까 이사가 같이 있는 거죠. 이사무해 볼게. 이사가 무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로 걸림이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근데 재밌는 건 2에서 시작을 하잖아. 2에서 시작을 하잖아. 이게 1이잖아.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치적인 거고, 원리적인 거고, 몸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무의 법계라고 했겠지. 사이무의 법계라고 안 하고, 사가 더 본질이 아니고 이를 더 본질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언어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맨 마지막에는 사사무의 법계라고 했을까? 이무의 법계가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더럽게 생각했죠. 어렸을 때. 참 20살쯤에 저런 생각 진짜 많이 했네. 왜 하필 사사무예라고 했을까? 이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다 무한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고 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중일체 다중일인데 일체가 다 일즉다 다즉일인데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전체가 있는데 왜 저거를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저거를 왜 현상 속에서 얘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 을 무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 이기론에서도 나와요. 이기론에서도 나중에 비슷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료고 이게 형상.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결국 나중에 퇴계는 이 쪽으로 가고 율곡은 기 쪽으로 갑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로 둘 거냐.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멋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정신경계야. 우리 정신경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한 집단이 있었지. 그게 유식학이에요. 그게 유식학이야.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우리의 정신현상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칸트의 인식론 생각하시면 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독일의 인식론. 이거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 그때까지만 해도 칸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세계적 위상으로만 놓으면 칸트가 법장 스님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상 자체가 훨씬 높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알려줘서 그래. 실제로는 우리께 훨씬 더 대단한 거야. 동아시아께 훨씬 대단. 전 세계에서 지금은 안 알려져서 모르는 건 우주 너머에 있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 다 검토 끝나고 네임밸류에서 밀리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심오해서 전달이 잘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의 학자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다 어느 정도 이상 검토해요. 전문가들은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욕먹을 소리인데 한국 불교에 있는 스님들의 책들이 왜 번역이 잘 안 되느냐. 내용이 없어서. 왜 그 사람들이 번역해 가지 않느냐. 특별히 볼 게 없어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이데커 같은 사람은 그 독일 사람인데 영어를 좀 천시해 가지고 영어로 내 책이 번역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다 번역해 갔죠. 왜? 볼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쟤네가 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걸. 그러니까 번역해 주면 볼 거야. 그건 안 봅니다. 필요하면 지가 번역해 갑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중국 거든지 뭐든 뭐 하든지 그러면 자료 다 찾아서 그렇게 번역하는 거지. 이게 누가 번역해 줬으니까 그걸 성의껏 내가 한번 볼게요. 책도 그렇잖아요. 책도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만 같아도 이렇게 책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내면 큰 스님들이 되면 책이 막 이만큼씩 옵니다. 한 달에. 새로 책 낸 분들이 다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 보내준다고 볼 것 같냐? 보내준다고 볼 것 같아? 왜? 받는 분들은 다 위치상 바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관심 있는 거는 당연히 보죠. 관심 없는 건 다 패스입니다. 물론 보내주는 분도 꼭 보라고 보내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걸 냈어라고 한번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적절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 하필 사사일까? 왜 하필 그러니까 현상적인 걸까? 현상이 다 무해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인 것들은 다 서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인 것들이 걸림이 없는 거는 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네 정신하고 내 정신이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포함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건 쉽게 이해를 하지. 근데 너랑 나랑은 왜 개별적인데 이것들이 다 걸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 나만 재밌는가 봐.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이 법계가 되는 게 더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현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현상보다 이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더 무게중심이 쏠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상을 중심으로 사람이 생각할 거냐 이상적일 거냐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상주의자들은 당연히 이쪽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무의 법계가 되면 그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등관계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현상을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세계는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거니까 이 세계에서 네가 신을 위해서 빡시게 잘 굴러봐. 그러면 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 살든 뭐 70년 살든 살고 난 뒤에 죽은 뒤에 대박이다. 거기서 다 끝난다. 그게 현상을 도외시하고 이상을 현상에서 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투영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이 이상 밑에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을 그렇게 양보를 하고 힘들게 살면 그게 가서 죽은 뒤에 대박이 나서 다 해결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쓸모없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진감래지. 고진감래.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다 가면 이제 단계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좋은 게 온다라고 하는 건데 안 좋은 게 안 갈 수도 있잖아. 안 좋은 게 안 갈 수도 있잖아. 아니 걔네 말대로 죽은 뒤에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해요. 근데 문제는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놈이 아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카톡을 보내라고.
갔다고 보내라 말이야. 보내라고. 근데 안 보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쪽은 시간대가 다르대. 아니 나 그런 거 진짜 봤어. 그런 거 진짜 봤어.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보내려고 이렇게 잠깐 하루 이틀 있으면 이쪽은 몇백 년이 흐른대. 야, 그거 핑계는 될 것 같기는 하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증명할 방법은 계속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현상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굉장한 탁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우리한테도 리즈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런 리즈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태가 더 메롱인 거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점은 뭐냐? 지금이 메롱인 거기 때문에 메롱을 긍정하면 되지. 그게 현상을 어떻게 보면 투과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상과 현상 속에서 전체 법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차등은 본질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현상 차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언제나 현상에 맞춰져 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대등관계였던 거야. 그 본질성에서는. 그래서 현상적인 차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성기설이에요. 성기설. 여기까지는 지금 연기설인 거고, 연기설 관계성에 대한 얘기고, 성기는 뭐냐면 전체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붓다가 돼. 내가 100겁을 수행해서 제바달다도 지옥에서 1겁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겁 정도면 그냥 다 된다라고 거의 생각할 좀 해도,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딴짓 안 하고 계속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한 100겁이면 뭐 다 될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부처님도 3대 아승기겁 547생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 같은 분은 3겁, 우리는 뭐 한 100겁 뭐 이렇게 막 계속 때려주는 거야. 아니면 뭐 1000겁 뭐 이렇게. 억겁 할까? 억겁?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억겁 뒤에 나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붓다가 돼요. 이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기설이 뭐냐면, 자, 나는 억겁 뒤에의 붓다. 전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억겁 뒤에 붓다. 라면 이 붓다는 완전성이거든요. 이 붓다라고 하는 완전성은 지금도 완전해야 돼. 불완전이 모여서 완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내 자신이 이 완전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러니까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믿으면 10만 성불이지. 믿으면 성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붓다인 게 자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를 조금만 관점 한기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선이에요. 선불교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다음에 선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완전성에서 일어난 거래. 완전성에서 일어난 거래. 이 현상 자체가 다. 불완전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계가 꿈이라고 생각해봐. 그 꿈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꿈이기 때문에 허상이지만 완전한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자체는 다 대등관계고, 이거는 이제 연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계 연기. 이것은 다 대등관계고,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눈앞에서는 다 허상이죠. 하지만 이 또 다른 본질 속에서 보면 그것은 다 깨어있는 하나의 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거래요. 저거 맹자의 성선론입니다. 맹자의 성선설 같은 계열이에요.
중국의 상고주의하고 성선설 같은 계열은 거의 같이 가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교식으로 해서 열애장을 거쳐서 불성, 그 다음에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조 육조 시대 때 불성 사상이 유행했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거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는 잘 생각을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족한 건 없어. 단 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 그것을 믿음으로써 넘어가면 십만성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로써 이해하면 교상즉관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화엄사상.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사무의 법계는 이치를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는 의식을 생각하는 의식주의가 법상종이었기 때문에 법상종을 넘어선 현상의 문제. 그러니까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원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한 번 더 넘어가면 나중에는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 화엄 사상의 최대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의식을 못 하셨을 건데 최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너무 본체론적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균질화시키려고 해요. 전체를 균질화시키려고. 우리는 다 대등관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실제로는 대등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상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사사무예 법계. 해서 대등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납득이 안 가거든. 자기 나름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전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전체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이게 전체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시다시피 서양과 달라서 성을 먼저 쓰고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쓸 때도 큰 데서부터 이렇게 써서 작은 데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서양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칭도 형, 누나, 그 다음에 뭐 지위를 호칭으로 부르지, 그러니까 과장님, 뭐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지위를 부르지 이름들을 안 부르거든요. 개별성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개별성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초월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무언가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숨고 싶은 의지도 있고 나대고 싶은 의지도 동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나 안 그러면 저 인스타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평범하게 살고는 싶지만 튀고 싶어. 동시에. 아니, 그게 인간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니까. 너무 나대가지고 유명인이 되면 피곤할 것 같아. 물론 뭐 그렇게까지 못 돼. 못 되는데, 그런데 완전히 죽어 있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거까지 찍어서 올려. 아니, 지가 음식을 장만해 놓고 찍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놈이 만들어준 걸 지가 찍어서 지는 먹는 거밖에 없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 그 좋은 걸 먹어서 살쪄서 좋겠다 이놈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싶지만 참아 못하는 것 뿐이야. 먹고 살이나 쪄라 씨.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아니 지가 그렇게 차렸어, 다 만들었어. 그러면 야, 이건 뭐 볼만한 게 있다. 야, 남이 다 해놓은 거. 그게 뭐냐면 가장 쉽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의지예요. 아니 그렇잖아. 그 젊은 애들이랑 같이 가다가, 여러분 자녀분들이랑 같이 갔다가 사진 찍기 전에 숟가락 들었다가 한 소리 먹는다. 엄마 그거 진짜 잠깐 아니 사진 안 찍었는데.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별 그지 같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하고 숨고 싶은 욕구는 동시에 존재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체를 균질화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이기 때문에 당나라 초기에는 저 세계관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로 아우르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가 초기를 넘어서서 조금 안정되고 더 경제력이 떡상을 하면 드디어 개인적인 게 더 강력해져. 지금 여러분 애들 생각하시면 돼. 개인성이 강력해져. 그러면 그게 선이야.
선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선불교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성기설이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완전하다면 그러면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약간 메롱인 사람들이 있지? 야, 허리도 아프고 죽겠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 문제도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아픈 그 자체도 완성이야. 네가 노안이고 그다음에 좀 허리도 아프고 상태가 메롱이지만 그 메롱인 것이 곧 완전성이야. 메롱을 극복하고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 메롱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완성이야. 그럼 선이에요. 그럼 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이게 완전 선으로다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악은 어디에 있냐에 대한 악의 문제죠. 그게 나중에 이제 청량진관 스님하고 대론하는 현계다면 스님 같은 경우가 그 얘기를 해요. 붓다에게도 악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것들이 한 단계를 넘어갈수록 좀 앞에 것들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화엄사상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 너무 본체론의 중심으로 해서 균질화시키려고 하는 세계관을 했다. 단 그 세계관에 의해서 당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선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 성기설의 문제.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다. 야, 그러면 완성 안 된 건 뭐야? 그리고 그 얘기가 나중에 당나라 중기에 또 나와. 그럼 불완전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완성으로 치환시켜버리면 그럼 불완전은 없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이게 힘들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불완전 자체가 완전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그게 선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선에는 잡아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법상종이라든지 이러한 인식론 중심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니까 딱 중간 단계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기까지만 하고 화엄 사상은 그만할 거예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프로그램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게 당나라 초기에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제 지장신앙 얘기도 제가 해드렸고, 문수신앙도 이때 유행해요. 지장신앙보다 문수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문수신앙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